네. 자, 이번 시간에도 그 SG 증권발 사태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죠.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기 이런 기사가 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임창정 또 다른 VIP 행사에서 번 돈 라더견에 다 줘 발언 논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라더견 씨 투자회사 투자금 1조 원 달성 축하 행사에 그 임창정 씨가 참석을 해갖고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행사에 또 참석을 해갖고 이게 이번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가 뭐 단독 보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20날 전남 여수의 한 골프장에서 진행된 VIP 투자자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돈 많이 집어넣은 투자자들 대상으로 행사를 했나 봐요. 이 행사는 라 대표가 같은 달 초에 열었던 투자금 1조 원 달성 축하 행사와는 다른 행사다. 그래서 이제 임창정 씨가 이날 축사를 맡았고 그 SBS가 입수한 동영상에 의하면 이번 달 12월이잖아요. 12월 31일 이전에 제가 번 돈을 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쟤는 라더견 대표 다 줘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더 논란이 됐냐면 임창정 씨가 이 멘트가 마치 다른 그 참석자들, 다른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더 넣으라고 막 부추기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임창정 씨는 계속 나도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여론이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임창정 씨는 아내 서하얀 씨하고 일조 파티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임창정 씨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대화는 당시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논의 중이었던 라 덕연 대표로부터 송년 행사 모임에 초청받아서 게스트, 손님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 뿐이다. 이러면서 주최 측의 일원으로 참석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죠? 계속 뭐 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창정 씨는. 예. 물론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죠. 예. 단순히 이제 뭐 연예인이고 또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청을 하면 차마 거절하기 힘든 것도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뭐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가 되는데 글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진실은 뭐 당사자만들이 알고 있겠지만, 저는 다른 거보다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피해자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계속 좀 주장을 하고 계신데, 임창정 씨가, 그 피해자라는 말 용어 자체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게 이제 작전이구나. 이, 뭐, 라더견 씨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작전 세력이구나. 만약에 이거를 사전에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을 투자를 했다면, 뭐, 공범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범이라고 봐야 돼요. 예. 또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하니까 피해자의 반대말인 가해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공범 혹은 가해자라고 봐야겠죠. 근데 진짜 모르고 투자했어. 나는 이 사람들이 작전 치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전혀 모르고 단순히 그냥 이거 투자하면 수익 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좀 투자해봐. 돈 벌게 해줄게. 만약에 이런 걸 듣고 그냥 단순히 그래 하고 그냥 단순히 투자한 거라면 그렇다고 설사 해도 자꾸 피해자라고 나도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뭐 모두가 다 알겠지만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 리스크라는 건 반대로 즉 쉽게 풀어서 말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심한 경우 다 날릴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 모두 그 주린이 주식 투자 초보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정말 모르고 투자했어.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 벌게 해줄게. 그래갖고 단순히 그거 믿고 투자한 거 해서 돈을 잃었어. 그러면은 피해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임창정 씨 입장에서는 왜 피해자라고 자꾸 그러나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임의로 끌어올렸다가 이제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서 한가 맞고 이러니까 정상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아마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어찌 됐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냉철하게 보자면 이 피해자라는 모르고 했다고 해도 피해자라는 용어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게 저는 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좀 이런 여기 또 이제 기사가 있는데 누리꾼도 의심한 작전, 부실 대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리꾼도 작전 아니야? 하고 의심을 이미 했었대요, 사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선광이 1625%, 다우 데이터가 1220%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파는 사람이 없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만 있다. 그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제보에도 제때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때 조사가 안 됐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은밀하게 신속 대응을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사를 제때제때 빨리빨리 안 했을까요? 누리꾼들도 이상하다고 낌새를 챘는데, 그죠? 투자 주체 노출 안 되는 파생 상품 조건 완화로 4년 새 투자자가 8배, 전문 투자자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 투자자가 5천만 원만 이상, 5천만 원, 최소 금액 자격 요건을 5천만 원 이상으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투자자가 8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세력, 이 사람들이 투자자를 끌어모으기가 더 쉬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준 게 아니냐.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예,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연예인, 기업인, 운동선수 등이 연루돼 있다. 임창정 씨 대리 투자 맡겼을 뿐에 몰랐다. 뭐 이게 보니까 신분증도 맡기고 뭐 휴대폰도 맡기고 뭐 그냥 다 계좌를 그냥 통째로 다 맡긴 것 같아요.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그 왜 그렇게 다 그 통째로 맡길 수 있을까? 맡겨야만 했나? 그런 것도 좀 안타깝고. 자, 여기 보면은 또 특별한 호재가 없이 상승을 지속한 까닭에 주가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좀 전에 말했던 거죠. 작전주로 의심하는 글이 상당수가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7월, 작년이네요. 대성 홀딩스 커뮤니티에서 파는 사람은 없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만 있네 하면서 작전을 의심했다. 선광 관련 커뮤니티에도 평소 10주 미만이던 공매도 물량이 지난 19일 4만 주 이상이나 나오자 주가 조작 포착이라는 글이 다소 올라왔다. 그죠? 여기 보면은 그 24일 날 8개 종목이 무더기 한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서 부랴부랴 검찰이 주가 조작 의심 세력 10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내리고 25일 다음 날 경찰이 H투자자문업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 대가 나왔답니다. 200여 대. 예, 이게 다 누구 명의의 휴대폰이겠어요? 투자한 사람들 명의 휴대폰이겠죠. 이거를 압수했다. 27일 날, 28일 날 아주 거의 매일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검찰 이런데 다 압수수색하고 난리도 아니죠.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왜 이제서야 꼭 이렇게 뒷북을 치는지 예,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또 좀 그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임창정 씨가 자꾸 피해자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간다. 신빙성이 없다는 게 사내 이사가 주가 조작의 연루자들이랍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는 라덕연 씨, H투자자문사 전 대표, 그리고 전직 프로골퍼로 영업 총책 역할을 했대요. 이분 이제 안모 씨가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S골프의 또 다른 사내 이사인 변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요 세 사람이 주범이다 이렇게 수사 당국에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S골프가 운영하는 요게 이제 그 골프 연습장이 있나 봐요. S골프 연습장. 여기서 주로 이제 골프 레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투자 좀 해보지 않을래요 하면서 전문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모았다,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사내이사로 여기 들어갔는지 그게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수 임창정 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 명단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라씨 회사의 현 대표이사로 있는 변 씨와 주식회사 S골프 대표인 안 씨가 나란히 사내이사,
사외이사도 아니고 그것도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답니다. 자, 이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건 다 정황 증거일 뿐이지만 임창정 씨가 "난 전혀 몰랐다."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좀 반대되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뭐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인제 뭐 "투자자 측 자격으로 사내이사로 온 것일 것이다." 그러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곳은 임창정 씨가 파주인가 거기 연예기획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이돌도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예기획사의 사내이사로 온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이 또 있는데 그 법인의 사내이사로 온 것이다. 이렇게 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나 그거나 엎어치나 매치나, 그죠? 뭔가 이게 좀 딜이 있지 않았겠냐, 거래가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뭐 그 30억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물론 수익 불려주는 거는, 수익 나게 해 주는 거는 그건 그거지만, 그거와 별개로 뭔가 이런 사내이사 자리도 좀 제공한 게 아니냐. 좀 저 개인적으로 확실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좀 생각을 해 보고. 자, 그렇고요. 이 또 하나, 이 좀 임창정 씨만 계속 뭐 언론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가수 박혜경 씨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다우 키움그룹 김익래 회장님, 이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서울도시가스 여기 회장님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 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급락하기 전에 직전에 주식판 대주주. 미공개 정보가 핵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냐, 아니면 단순히 왠지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그냥 판 거냐. 후자 쪽이라면은 법적인 처벌은 안 받죠, 절대. 예,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이 전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대량 매매한 거냐, 그렇다면 이건 아마 법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폭락 직전에 600억 정도 물량을 털어냈답니다. 팔았다. 그리고 20일 본인 소유의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로 시간의 매매, 즉 블록딜로 팔아갖고 605억 4,300만 원을 건졌답니다. 여기 나와 있죠. 4월 20날 여기 써 있죠. 예,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다우데이터 140만 주 매각. 그리고 그 전에 더 잽싸게 실행에 옮기신 분이 또 있어요. 행동이 더 빨랐던 분. 3일 전이네요. 4월 17일 날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이분이 서울가스 10만 주 주식 10만 주를 또 매각을 해서 요거를 피했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거를 그 수사 당국에서는, 금융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요거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털고 나온 건지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요즘 이거 보면서요, 제가 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 온 나라가 전세 사기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세 사기 뭐 사회적 재난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그게 좀 떠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세 사기도 사실은 그 사기를 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인데,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그 사람들이 더 사기를 치기 용이하게 도와준 꼴이 된 그런 정부의 책임은 전혀 없냐. 저는 책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판을 깔아줬다고 보고 도와준 꼴이 돼 버렸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아까 제가 뭐 전문 투자자 자격 5천만 원 이상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도와준 꼴이 돼 버렸다. 응?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계좌는 최대 2.5배 레버리지 매매가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다. 이 때문에 전문 투자자 자격이 필수로 요구가 된다. 왜냐하면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마진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증거금 채워놓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오를 수가 있다. 지금 임창정 씨도 말로는 뭐 나오는 얘기는 그렇죠. 자기가 30억 정도 여기다 투자 돈을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 매매 나오고 뭐 주가 하락하고 한가 맞고 이러는 바람에 65억인가 뭐 70억 가까이 빚을 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수익이 나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손실이 거의 무한대로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못하게 막는 거고 좀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자본력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즉 전문 투자자들만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빚더미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2019년 이후 그 기준을 원래 그 기준이 엄격했어요. 전문 투자자 아무나 못하게 다 만들어 놨었는데 2019년도 이후에 대폭 그 기준을 완화시켰다. 많이 풀어놨다. 풀어줬다. 그래서 본래는 금융투자 상품 잔액이 5억 이상 보유해야만 전문 투자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투자 좀 많이 하게 만든다고 투자 촉진을 위해서 2019년도 11월 달 자본시장법을 개정 고쳐 갖고 요건이 5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의 몇 가지 조건만 더 충족하면 뭐 가서 교육받고 뭐 투자 경험 일정 기간 이상이고 그럼 다 이거 하게 해 줬다는 거예요. 응? 이게 5천만 원이요. 물론 적은 돈 아닙니다. 큰 돈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이 5천만 원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돈도 아니야.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준을 거의 뭐 10분의 1, 5억이었던 거를 5천만 원 이상 10분의 1로 낮춰버렸으니 아까 그랬잖아요. 전문 투자자가 8배 늘어났다고. 예? 취지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주가 조작 세력을 도와준 꼴 니네 마음대로 해먹어 하고 도와준 꼴이 돼버렸다. 5억이 뭐예요?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10억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게 10억 이상은 돼야 돼.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거 손실난 금액 죄다 물어줄 겁니까? 지금 전세 사기만 해도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분은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모든 사기는 평등합니다 이러면서 어? 그 보증금은 우리가 왜 물어줍니까? 왜 대신 돌려줍니까? 이런 뉘앙스의 그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어? 이거 누가 다 이거 절대 뭐 손실을 보전해 주겠습니까? 정부 금융 당국에서. 그거는 네 책임이야. 네가 투자해서 잃은 거니까 네가 떠안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써 있죠? 아까 얘기했죠? 이에 따라 전문 투자자 수는 3년 반 만에 8배가 급증을 했다. 당연하죠. 자격 요건을 이렇게 대폭 완화를 시켜놨으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지난 영상, 제가 그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이 개념을 좀 쉽게 비교적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여기 전문 투자자, 아까 그 뭐예요? 최소 그 요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5천만 원 이상. 이 전문 투자자하고 국내 증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CFD 계약을 맺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사자 주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외국계 증권사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래갖고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다가 주문을 전달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소에 가서 주식을 매수하는데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써서 그러니까 1억을 넣으면은 2억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게 주가 하락돼 갖고 이게 증거금률이 40%인데요. 40% 밑으로 떨어지면은 증거금률이 그 차액만큼 돈 더 집어넣어서 채워 넣으라 그래 갖고 요구를 합니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럴 증권 같은 경우죠. 이번은 그건 이제 마진콜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못 채워 넣으면은 반대 매매 그래 갖고 증권사가 갖고 있던 그 주식을 다 던집니다. 그럼 대량으로 이제 주식이 쏟아져 나오면서 막 주가 폭락이 나오면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가. 그리고 이게 또 이번에 그러잖아요. 뭐 이 투자하신 분들이 자신의 신분증도 맡기고 뭐 휴대폰도 본인 명의 휴대폰도 맡기고 다 그랬대요. 그래서 거의 아예 통째로 다 믿고 맡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맡아 가지고 H 투자 컨설팅사 그런 데서 인제 이분들 명의로다가 알아서 그 CFD 계좌를 다 개통을 하고 그래 갖고 모든 거를 다 관리했다는 거죠, 대신해서. 이게 그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차명 거래입니다 이거. 사실은 매매 그 매수나 이게 주식 사고 할 때요. 이 전문 투자자 개인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증권사 명의로다가 매매 매수도 그렇고 매매를 합니다. 차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이게 진짜 투자자가 누군지 쉽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인제 돈 집어넣은 사람들도 예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껴서 더 여기 인제 돈을 많이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그 SG증권 사태 지난 시간에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던 거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왜 이런 일들을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정말 참 제가 간곡히 좀 바라는데요. 제발 제발 정말 차라리 그냥 모르고 투자한 것이 맞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